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예식입니다. 전당대회 보이콧 선언을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방금 전 전당대회 출마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전당대회는요,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이렇게 3강으로 압축된 분위기입니다. 반쪽짜리가 될 뻔했던 전당대회, 이번에는 말이죠, 그래도 상처를 딛고 제대로 전당대회가 축제 속에서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거 참 신기하네요.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쪽짜리가 그래 나름 복구가 됐어요. 어차피 전당대회는 보이콧을 통해서, 그러니까 컷오프 통해서 4명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은 주호영 의원이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만 참여한다면 예정대로 4명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가 빠져서 매우 아쉽기만 하지만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래 전당대회가 이제 몇 명이 나오든지 간에 컷오프 이제 아웃되고 네. 4명만 남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래 이제 빅3 해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이제 플러스 이제 1명, 이렇게 예정이 됐었는데 자연스럽게 우선 정우택 전 원내대표하고 안상수 의원, 그 다음에 심재철 의원이 3분은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화합과 통합,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결심을 밝히면서 보이콧가 아니라 출마하지 않겠다. 어제 홍준표 전 대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우택 전 원내대표죠. 정우택 의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자기가 당권에 연연하는 모습은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두 분 다 아주 점잖하게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당권 도전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재철 의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3명은 이제 레이스에서 이제 빠져나갔고, 나머지 이제 한 분이 이제 주호영 의원인데, 주호영 의원도 이제 본래는 보이콧 선언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다른 그 보이콧 선언하는 분들이 이제 어제 계속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각자 출마 여부는 각자 입장을 밝힌다. 네. 그래서 보이콧을 일단 풀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제 그런 보이콧에 동참하는 그런 거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만약에 당권 레이스에 만약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 김진태 의원은 뭐 본래부터 초지일관 가자 했기 때문에 본래 한국당이 생각했던 4명의 이렇게 경선으로 가는데, 이제 뭐 반쪽짜리가 됐네 안 됐네 이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이제 반쪽짜리 전당대회, 이런 누명은 벗어나게 됐는데, 이 대목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속담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어요. 비 온 다음에 굳는다 그러잖아요. 땅이 굳는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큰 대회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당이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이한 정치 환경에서 완전히 더 이상 정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모처럼 이제 호기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 정부 여당의 실정,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싫어하잖아요. 그야말로 분노가 이렇게 폭발할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그 정치 환경의 변화하고 또 한국당의 당 대하고 이게 둘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기대가 컸거든요. 이게 기대가 크다 보니까 이 후보에 나온 분들도 그만큼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그 당 대표로서 역량을 한번 발휘하고 싶다, 이런 욕망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컸는데, 그나마 이 나머지 분들이 본래 한국당에서 정한 일자에 당 대표 선거에 나오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반쪽짜리는 아까 면한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왜냐하면 일단 정적수가 창간이에요. 4명 수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쪽 얘기는 일체하지 말고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정말 땅이 굳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야, 이거 한국당 역시 저력 있어. 옛날 그 야당 같으면 말이야, 이거 완전히 그 풍기 발사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모래알 조직이 될 텐데, 역시 저력이 있다. 장기 우리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끌어온 그런 능력 있는 수권 정당이다. 이거를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빠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뭐, 주요 인사 두 분이 참여하고, 또, 김진태 의원, 당내 지지 기반이 탄탄한 김진태 의원이 참여를 합니다. 예상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황교안 총리가 무난하게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친박 논란이 있기도 했고 말이죠. 지금 또 5.18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당내에 계시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이제 선거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 이제 흐름과 제 판단을 이게 합쳐서 얘기한다면 아침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출마하는 거와 다시 출마하기로 결정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가 조금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유영하 변호사 발언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비박 진영의 표를 많이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친박 쪽의 표가 좀 분산되면 게임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선거판도 단순한 그런 그 바람몰이도 중요하지만은 이 개파를 통한 조직세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과 조직인데 일단 바람 면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앞장서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세론이라고 하는 큰 바람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너무나 큰 바람을 일으키다 보니까 나머지 주자들이 이 엄두가 안 나죠. 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강풍이 불어오는데 괜히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나머지 지금 이 주자들이 뭐 한 1%, 2%, 3% 다 합쳐봐야 이 정도의 아주 미미한 그런 지지를 받은 바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 예. 그리고 이제 빅3라고 했던 황 총리하고 그다음에 홍 대표, 그다음에 오 시장 이 3명 정도가 그나마 두 자릿수의 지지를 확보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당원들도 제가 주변에 이렇게 뭐 만나보고 제가 이제 신의 한 수 이렇게 방송 나오고 또 제 이제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댓글에 올라오는 걸 보면 나름대로 조금 이게 흐름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얘기 중에 가장 큰 지금 희망사항이 뭐냐 그리고 당부사항이 뭐냐면요. 제발 개파 갖고는 이제 얘기하지 말자가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당원들도 과연 개파 정치가 현 한국당을 망가뜨린 가장 큰 원인 중에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도 개파에 의해서 이게 표가 이합집산하는 하는 그런 부분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상당수의 당원들도 이제는 제대로 한국당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이 살려내는 방법으로는 강력한 정부에 대한 투쟁 능력. 이 두 개가 제일 큰 변수다. 그렇다면 이제 큰 틀에서 진박이냐 비박이냐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런 걸로 후보에 나온 사람들도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기대서 선거운동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역풍이 우려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안정적으로 당대표가 될 것이냐 이것도 관점이긴 하지만 말이죠. 2위. 이게 또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워낙 불안한 정국이다 보니까 당대표가 흔들리게 되면 또 다음 사람이 이걸 맡아서 말이죠. 당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황교안 총리가 대세론을 굳히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누가 2위가 될 것이냐. 예. 차기 권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오세훈, 김진태 두 후보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이제 당내 지지 기반이 아주 많은 김진태 후보 그리고 당내 지지 기반이 미약한 오세훈 후보 여론에 좀 기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은 이제 어떤 곳에 더 힘을 실어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물론 김진태 후보가 1위가 분명히 될 수도 있고 또 2위도 될 수 있고 또 오세훈이 1위가 될 수 있고 2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워낙 1위가 독보적으로 지금 독주하다 보니까 2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오세훈 후보가 출마는 선언했는데 3위가 돼버리는 순간 이 정치적 미래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맞아요. 김진태 후보가 3위라고 지금 뭐 언론들은 보고 그동안 등한시했는데 2위나 1위가 되는 순간 이건 뭐 정치 역사, 지금 뭐 자유한국당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이변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김진태 후보는
1위가 되든 2위가 되든 굉장히 큰 어떤 여파를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빅3 중에 이제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선언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저도 뭐 전화 여기저기서 지지해달라고 전화 엄청 많이 와요. 네. 예, 제가 또 당협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네. 뭐 하여튼 뭐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많이 받는데 이 그런 얘기 중에 이게 그 말의 한간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분석해 보면 나 2등만 좀 하게 좀 도와달라. 2등만 하게. 예, 빅3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나 2등만 하게 좀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귀로 들리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인들이 정치적인 장래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 이 얘기는 1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1위를 도전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빅3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컸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하루절도 아직 안 지났잖아요. 24시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2위에만 좀 뭐 매달린다고 봐야 될지 하여튼 2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위의 벽을 이렇게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이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 대세론에 이 빅 주자가 빠진,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빠진 그런 그 층이 정말 선거에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아니면 나는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나는 경선에 참여 안 할래. 그 투표에 참여 안 할래. 이런 또 현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홍준표 지지표가, 왜냐하면 홍준표 지지표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속력이 제일 강하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지지층이 자유한국당에 꽤 많습니다. 김진태 후보도 많지만 홍준표 대표는 벌써 뭐 당대표까지 했고 또 대선에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압도적 차로 따돌리고 1등을 하셨어요. 60% 지지를 받아서 아마 자유한국당 역대 최다 득표로 당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그 지지표가 많단 말이죠.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로 이 갈 표가 것이냐, 그대로 본래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표를 찍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망한 층이 또 안 나올 수도 안 있어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정치 고수들이 저도 방송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더만요. 정치는 생물이다. 생물이다. 예, 그래서 야, 고수들은 정치는 생물이다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쉽지는 않고 이 대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거의 뭐 30% 이상을 육박하고 나머지 빅3 중에 두 분은 10%대에 머물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차가 큰데 과연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이 불출마로 인해서 이 표의 향방을 이제 읽는 거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반반 정도는 투표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본다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개파 정치는 아무리 안 한다고 그래도 또 이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개파로 따라간다면 이제 지금 어제 그 불출마 선언한 분들한테 지지를 당연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요청했겠죠. 네.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저라도 당연히 요청하죠. 네. 같이 이제 보이콧을 동참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판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출마하겠다고 한 분들의 여론의 지지율이 높으면 같이 모아주고 또 안 모아주고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출마한 사람한테 영향을 크게 주는데 이분들의 지지율이 너무 미약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선거는 결국 개인기, 이 개인기에는 개인의 실력과 이 실력, 즉 정책을 통한 실력, 그리고 그동안에 받아온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무슨 개파의 표라든가 이 조직표는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바람으로 가는 표인데 이 바람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불과 2주도 안 남았잖아요. 요때 그동안에 굳어져 있던, 왜냐하면 둘 다 또 빅2는 원외잖아요. 원외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았던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요. 뭐 실력이 됐든 인품이 됐든 그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굳어진 상태에서 이게 여론이 큰 바람을 형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바람을 한 분은 수성해야 되잖아요. 이제 황 총리는 수성해야 되고, 그 다음 오 시장은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시간이 굉장히 짧다. 완전히 공격해서 정말 이걸 역전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겠느냐. 네. 그런 점에서는 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모르죠. 선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인 또 뭐가 한 방이 또 흔히 얘기하는 한국 정치에다 그렇죠. 한방 얘기하잖아요. 청문회 때도 한 방이 없다 하는데 이제 그런 이 오 시장은 한 방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할 것이고 황 총리는 이제 방어하려고 할 텐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게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쉬운 게임은 아니다.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좀 전에 뭐 이리 얘기했지만 사실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정치력을 아직까지 많이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가겠어? 지금은 지지율이 높지만 여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의혹들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가는 과정에 또 꼬꾸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2위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여러분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표를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수 보시면서 뭐 황빠냐 또 홍빠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신의 한수는 잡빠입니다. 자유한국당 빠란 얘기죠. 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